윤 대통령 탄핵 심판 둘러싼 불확실성이 경제 심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를 면제할 수도 있다는 언급을 했는데 무슨 의도인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금 한국은행이 발표한 이 소비자 동향 조사. 이걸 보면은 비상계엄이 있었던 지난해 12월에 급락했던 소비자 심리 지수가 네. 올해 들어 상승하다가 이번 달에는 이 오름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하락했다라고 하던데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게요. 100을 넘으면 앞으로 뭐 생활 형편이랄지 뭐 수입이랄지 뭐 경기가 좀 좋아질 거라고 보는 거고 그 미치면 그 반대라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지금 93.4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 소비 심리가 상당히 위축돼 있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예. 먼저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게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려면 이제 한국은행이 매달 집계하는 소비자 동향 조사의 방법을 좀 알면 됩니다. 예. 6개의 카테고리를 정해가지고 이제 설문을 한 다음에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우리 국내 소비의 심리, 소비자들의 심리를 빼는데요. 그 6가지 항목이 뭐냐? 역시 첫 번째는 금리에 대한 전망, 두 번째는 집값에 대한 전망이고요. 세 번째는 임금이 오를 것 같아? 아니면 뭐 어떻게 될 것 같아? 임금이 있고요. 취업은 잘 될까 안 될까라는 취업 부분이 있고 그리고 경기 전망. 우리 경제 어떻게 될 것 같아라는 게 있고 마지막이 가계 재정입니다. 예. 앞으로 우리 가계들이 좀 재정이 좋아질까 나빠질까 이제 6가지에 대한 항목을 가지고 소비 심리를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6가지에 대한 응답 부분들이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건데 네네. 이때 기준섬은 앵커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100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다고요. 100이 넘나 100이 안 넘나인데 지금 포인트는 100 이하에서 움직인다는 거 하나 그리고 넉 달 연속 100을 다시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저 부분인데 과거를 돌아봐서 저렇게 넉 달 연속 소비 심리 지수가 100을 못 넘었던 시절 코로나 때 떠오르시겠지만 코로나 때는 아닙니다. 석 달 하고 왜냐하면 그때는 돈을 엄청 쏟아부었잖아요. 네네네. 바로 경기 부양을 하면서 어느 정도 소비 심리는 개선이 됐었는데 2023년 말 하반기 갔다 보면 그때 집값도 떨어져 막 증시도 떨어져 되게 힘들었던 예. 그때 이후로 15개월 만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럼 당장 다음 달엔 100을 넘을 수 있을까? 소비 심리 지수가 회복될 수 있을까? 그거 역시도 지금 의문 부호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막 내수 어렵다 뉴스들 보면 네. 자영업자들 지금 계속 문 닫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웬만한 저런 맛집이 문 닫아 하는 곳들도 지금 폐업들이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이 이번 통계 지표로 고스란히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한국은행에서 내놓는 통계 중에요. 뉴스 심리 지수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쉽게 말해서 언론 기사 중에서 뭐 경제 분야에서 좀 긍정적인 표현이 많냐, 부정적인 표현이 많냐 이런 거를 지수하는 맞습니다. 건가요? 네. 네네. 이제 앞서 이제 말한 것 중에서 하나 뭐 이따 부동산 얘기도 하겠지만은 예, 예. 좀 왜곡이 있다라는 걸 이제 파악한 거예요. 한국은행이. 가령 뭐냐? 집값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집값이 좀 오를 거야라고 전망을 한 사람이 많으면 이게 소비도 늘려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제 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과거에는 맞았지만 최근에 보면 집값이 오를 거야라고 전망을 했는데도 소비 심리는 안 늘어. 그러니까 소비가 실제 안 일어나요. 왜냐? 대부분이 영끌족이기 때문에 내 집이 6억에서 8억이 되면 원래는 이제 돈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2022년에 한국은행이 방금 이야기하신 이제 뉴스 심리 지수라는 거를 하나를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마다 쭉 그 나왔던 경제 뉴스들을 뽑아요. 그리고 거기에 긍정적인 내용이 많았는지, 부정적인 것이 많았는지, 중립적인 내용이 많았는지. 가령 뭐 자영업자 폐업 뉴스 같은 것들은 부정적인 건 아니겠습니까? 예. 하고 뭐 수출이 늘었다라는 것은 또 긍정적인 것들. 이런 이제 뉴스 심리, 뉴스를 분석했는데 이것도 안 좋습니다. 이것도 100을 기준으로 한 거였었는데 네. 실질적으로 최근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아마도 정치적 불확실성, 뭐 트럼프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우리 소비 심리에도 그대로 반영됐다라는 걸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소비 심리 지수 뭐 예상하기엔 좀 조심스러우시겠지만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는 편이 나으려나요? 저도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 대내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게 좀 빨리 왜냐하면 지난번 12월 때 보면 모든 소비 심리 지수, 뭐 모든 뭐 관련한 경제 지표들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탄핵 계엄 때. 그럼 이제 정반대로 이번에 빠르게 정치적인 불확실성들이 뭐 해결이 된다라면 이제 소비 심리에는 어느 정도의 좀 반등에 대한 뭐 그런 긍정적 요인도 있겠지만 또 하나의 불확실성, 네. 대외적으로
트럼프 그렇지, 리스크가 미국이니까. 있기 때문에 이제 쉽사리 특히 경기 전망이라든가 가계 재정 전망이 빠르게 회복되기 좀 힘들지 않을까 네. 봅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얘기 좀 네. 해보겠습니다. 집값 전망이요. 8개월 내 최대폭으로 상승했다고 하는데 뭐가 영향을 미쳤을까 싶습니다. 뭐 예를 들면 최근에 확대 재지정된 토지거래 허가제 때문일까? 아니면 기준금리 영향일까? 아니면 그 무엇일까? 네. 어떤 것 때문인가요? 그 둘 다 플러스 원이다 저는 이렇게 플러스 보고 원. 있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앞서 말한 6개 항목 중에서 집값 전망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번에 그나마 이 소비 심리 지수가 더 곤두박질 치지 않았던 것은 지금 이제 구성원들이 집값도 오를 거야라고 응답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역설적이죠. 왜냐하면 집값 오를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면 소비 심리도 좋아졌다라고 치면 실제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어야 되는데 이게 안 맞습니다. 지갑은 닫고. 예, 왜냐하면 이제 과거처럼 이 영끌족도 이 대출이자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이 통계는 일단 안 맞는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번 조사를 좀 보면 8개월 내에 이 주택 가격 전망 지수는 거의 최대폭 이제 상승을 했거든요. 네네. 그만큼 우리 구성원들, 국민들이 집값은 오를 거야 이제 이렇게 응답한 이제 생각한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럼 왜 이렇게 나왔는가? 좀 뭐 단기적으로는 서울시 이제 오세훈 시장의 예. 토제 이 해제했던 부분이 역시 불씨 트리거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해제 직후부터 뭐 강남 쪽들 특히 잠실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에 2% 이상의 급등세가 나왔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분명히 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큰 추세로 보면 대출 금리가 네.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네, 아마 신용 좀 좋으신 분들 은행 가시면 한 3.8%에도 지금 주택담보대출금리 이제 시중은행보다 인터넷뱅크로 가야 되겠죠. 아, 네. 인터넷 은행 쪽으로 가면 3.7, 3.8% 정도의 주담대도 나오니까 아마도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세 번째가 이제 제가 플러스 알파라고 한 부분이 예. 돈에 대한 물꼬잖아요. 이제 돈 있는 사람들 지금도 양극화가 심합니다. 근데 절대적으로 국내에서 좀 내가 돈을 어디다가 투자할까라고 볼 때 집값밖에 없다는 집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주식시장이 이게 좀 탈출구로 늘 이야기를 하지만 이들 아직까지 시중의 유동성은 K 증시는 못 믿겠어. 오히려 집이야 부동산이요. 이게 아직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 1년 전부터 소위 말하는 밸류업 얘기하고 K 증시가 드디어 이제 저평가를 해소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아직까지 시중 유동성은 글로는 안 가. 부동산만큼. 네, 부동산만 간다. 이제 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집값 전망 앞으로는 어떻게 좀 예상하시나? 우리가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재지정을 했고 확대를 했고 예. 일단 6개월을 했고요. 그런데 저는 일단 뭐 지난번에 재지정 했을 때도 얘기를 했지만 늘 여길 누르잖아요. 풍선 효과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럼 이제 마포구로 네. 또 갑니다. 성동구로 또 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그때 국토부에서는 봐서 또 지정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단서를 달았죠. 예. 저는 오히려 그렇게 후행적 대응은 서울 집값은 늘 못 잡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려면 더 강력하게 규제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서 물론 이제 좀 더 봐야 됩니다. 일단은 이제 재지정한 후에 상당 부분 이제 오름폭들은 좀 빠르게 좀 이제 눌러 놨습니다. 네. 그런데 아마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이제 향후 하반기로 가게 될 시에는 뭐 어떤 정치적으로 규제 완화 혹은 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는 확실하죠. 이거 풀어주면 집값은 무조건 오르네라는 공식을 우리 이 그냥 본능적으로 하나 해준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적으로 저는 집값은 언제든지 다시 오를 수 있는 이제 시장폭탄 같은 것들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어서 예. 저는 하려면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